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 문명의 대전환 시즌3의 첫 문을 열게 된 박영숙입니다. 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물결입니다. 이제 미래 예측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미래입니다. 앞으로 미래 이야기 궁금하시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미래 보고서는 지금 한 25년 된 책으로 저희가 세계 미래 보고서 시리즈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예측을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미래의 기술 변화입니다. 우리는 기술이 이만큼 나와서 정부는 얼마나 미래에 투자를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저 한 명 있는 거하고 10만 명 있는 게 다르죠. 그리고 거기에 또한 정책, 정부의 정책이 미래를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2023년은 저희는 미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챗 GPT라고 AI입니다. AI 인공지능 오픈 AI라는 그 소스에서 발표하는 건데 이제 챗 GPT에다가 묻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내가 만약에 복지 사회 복지를 이제 연구하는 학생이거나 교수면 사회 복지에서 뭐 노인 요양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변할 것인지 물어요. 얼마나 변할까요? 하고 물으면 걔가 논문을 쫙 다 써줘요. 이제 앞으로 에세이, 뭐 리포트, 뭐 선생님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과제는 얘가 다 하는 거예요. GPT 이제 3가 나오는 조금 있으면 4가 나와요. 4는 또 500배로 더 빨라져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대학교 졸업장이라든가 뭐 초중고등학교의 뭐 졸업장이라든가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거의 대부분은 우리는 인공지능에 의지해서 쓸 것이다. 인공지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공부해야 되는가? 학생들이나 또는 뭐 부모님들은 반드시 10개의 미래 기술을 공부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볼게요. 10개의 기술입니다. 10개 기술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아까 이야기했죠. 챗 GPT 3, 뭐 4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로봇. 로봇이 인간과 함께 동거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걔네들이 막 와서 같이 살자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바이오 메디슨, 의료 제약 이번에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그죠? 의료 제약, 바이오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죠. 이 세 개 합치면 42%입니다. 10년 후에 42%의 전 세계 그죠? 전 세계 산업의 42%를 얘가 차지하니까 AI 바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AI 바이오를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재생에너지라고 이야기해요. 재생에너지는 세 가지 SWB로 되어 있습니다. S는 솔라, W는 윈드, 그다음에 B는 배터리예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배터리 얘가 10% 정도예요. 아까 42%대 10% 정도. 우리가 너무너무 크게 이야기하는 게 자율차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나오기도 전에 에어택시가 먼저 나와서 저희는 2030년이 되면 자율주행차보다
날아다니는 드론이라든가 드론 택시를 더 많이 탈 것이다. 이 자율주행차는 한 9%, 1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드론, 에어택시, 하이퍼루프 같은 새로운 이런 버진 하이퍼루프라는 게 이미 버진 항공에서 사가지고 실험하고 돌리고 있고요. 이 모빌리티라 그러죠. 새로운 모빌리티 얘들이 한 9%, 8, 9% 정도 됩니다. 그다음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이제 33년의 역사를 가져요. 33년 역사. 3D 프린팅이 이제 돈이 됩니다. 의식주를 다 프린트를 해요. 옷도 프린트하고요. 이제 이 3D 프린트에는 8%, 7, 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은 IoT라고 해가지고 모든 곳에 이제 칩이 들어가서 1조 개의 칩이 도로에도 쌓이고 벽돌에도 쌓이고 이렇게 다 꽂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뇌에도 지금 칩을 집어넣어요. 이런 것들이 한 7, 8% 됩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5, 6%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거기에다가 AI 메타버스에서 AR, VR, 이 헤드세트라 그러죠. 안경 이런 것들이 4,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공부해야 되는가? 가장 큰 것이 AI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거기에다가 바이오 메디슨, 바이오 제약이죠. 이런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승산이 있다. 그쪽에는 영원히 일자리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선산업, 사양산업, 철강산업, 사양산업, 자동차 산업, 사양산업 대부분의 이 페트로케미칼이라고 하죠. 화학 제품 이런 것들도 다 사양산업, 석유산업이 사양산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부를 누리고 있던 이런 산업들이 사양산업이다. 라는 걸 알게 되면 이렇게 문명의 대전환이 오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람들이 가상 공간이 뭔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요. 가상 공간은 우리 지금 세대들은 알겠지만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원시인들은 동굴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농업을 그죠? 밖에 나와서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고 봄에 씨를 뿌리고 그러면서 빌리지라고 마을이 생겼어요. 마을이 생기면서 그다음에 도시, 소도시가 생겨서 대도시로 가고 이 대도시들은 국가가 되었어요. 이제 국가. 그런데 이 국가의 시대가 이미 이제 허물어지면서 세계, 지구 차원의 시대로 가요. 그리고 가상 공간이라는 거는 이 가상 공간 안에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내가 my name is 영숙 팍, I'm from South Korea 이런 말 그죠? 한국에서 왔어요. 내 이름은 이렇게 안 해요. 피터, 뭐 제인,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면서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프랑스 사람인지 알 수 없게 전부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상 공간 또는 메타버스라고 하고 이렇게 진화하는 겁니다. 저 동굴에서 이제 전 세계 또는 가상 공간 속으로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웹 1.0, 웹 2.0, 웹 3.0 뭐 이렇게 해서 기술이죠. 블록체인 기술, AR, VR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요. 메타버스에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국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타, 나의 모습을 한 아바타를 페르소나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뭐 이 가상 공간, 저 가상 공간, 뭐 메타버스가 지금 2만 개가 있어요, 전 세계에.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거기서 저처럼 강의도 하고 물건도 팔고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그죠? 이제는 특정한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그 물건을 우리가 이제 게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이런 건 다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도 물건을 그죠? 디지털화 해가지고 NFT라고 해가지고 내 물건을 내가 여기저기 팔거나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이제 전 세계의 메타버스 속으로. 세 번째는 장소입니다. 장소. 메타버스의 장소는요, 이제 가상 공간이라든가 뭐 AR, VR 이런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아주 새로운 장소로 완전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1세기에 살면서 또는 뭐 18세기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내가 저 로마 시대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도 바뀌고 물건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저희는 이제 속도 메타버스는 5년 안에 우리에게 다가온다. 누구든지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그죠? 공부를 하고 거기서 친구를 사귀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메타버스 안에는 이제 고객을 관리해야 돼요. 그죠? NFT를 통해 가지고 고객 관리, 컨텐츠도 관리하고 이거 내 거야라고 주장을 하고 거기서 또 직접 결제를 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코인들이 있죠. 그거는 은행에 가서 내가 은행에 어떤 데는 수수료가 10%예요. 내가 태국에 돈을 붙이려면 5% 10%의 수수료를 주고 붙여야 되는데 이제 뭐 이 그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결제가 아주 간단하고요. 금방 가고요. 뭐 1초 만에 가요. 2, 3초 만에 내가 전 세계에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결제도 하고 커뮤니티가 너무나도 다양해지는 겁니다. 이제 다양한 커뮤니티에 내가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뭐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10년 안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온다. 메타버스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가상 공간은 가상 공유 공간이다. 그리고 사회가 국경이 소멸하고요. 사실 무국적 인구가 너무 많아요. 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뭐 프랑스 사람이야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가장 큰 것은 큰 회사는 지금 현재로서는 메타라고 이야기하는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쇼를 하게 되면 뭐 전 세계에 200개 국가에 동시에 이렇게 뿌릴 수가 있는 거고 사람을 모을 때 잠실구장에 우리가 모았으면 뭐 10만 명 모은다면은 100만 명 내지 뭐 1000만 명을 한꺼번에 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지금 체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돌아가셨다고 내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가상 공간은 그냥 우리에게 던져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1부터 그죠 100까지 다 바꿔요. 우리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그림으로 다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대 음대에 가면은 일자리가 없을 수가 있다. AI 화가 보토라는 화가예요. 얘는 인공지능인데 로봇인데 지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12억 원을 그림 하나에 12억 원. 얘 보토뿐만 아니라 소피아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NFT로 10억씩 한 장에. 근데 하룻밤에 50장, 100장을 그려요. 이 AI 로봇이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얘들은 아마 동양화는 못 그릴 거야. 왜냐하면 동양화는 그죠 로봇이 동양화는 여백의 미가 있어. 여백의 미를 얘들이 어떻게 알아?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요 동양화를 멋지게 그립니다. 로봇이 그죠. 그리고 여백의 미까지 멋지게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점점 기다리기만 하면은 로봇이 못하는 일이 없다. 로봇이 AI죠, 그죠? 인공지능이 앞으로 미대음대 아마 인공지능의 그죠? 공대 인공지능과가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다 이렇게 공유하는 또는 통합되는 이런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죠 대학교에서 이제 뭐 불어과 뭐 사회학과 뭐 이렇게 과를 나누는 게 없이 굉장히 젊은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메타버스 하면은 홀로그램입니다. 메타버스 하면은 이제 MS의 메시 같은 게 나오고요. 뭐 다양하게 공간을 이동하고 이제 특별하게 사람들이 막 이주해서 그죠. 내가 이민을 가야지 이런 소리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상 공간에서 아무 데나 들어가면 내가 그 안에 그 메타버스 안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프랑스인 거예요. 자 이렇게 포탈박스라고 이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인데 포탈박스 이게 회사가 벌써 뭐 서너 번이 바뀌어가지고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홀로 텔레포테이션이라고 해서 텔레포테이션은 순간이동. 거기에 사람이 다 올라가요. 올라가자마자 왼쪽에 박스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 박스 같은 게 텔레포테이션. 내가 여기에 들어가자마자 저쪽으로
동시에 공존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저 박스를 설치해 놓은 사람들은 전부 이 프로그램을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120개국에 퍼져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큰 미술 전시회 같은 것을 투어를 할 수도 있고요. 피아노도 여기서 칠 수 있고요. 여기서 또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타도 쳐요. 근데 이게 줌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줌은 2D예요, 2D. 줌은 그냥 여기하고 저기 요 사이인데 여기는 깊숙하게 들어가서 내가 공연하고 있는 거, 움직이는 거 저기 안에 들어가서 뭐 만약에 김치 담는 거 이런 거 다 보여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우리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 시스템만 갖춰 놓으면 조금만 이제 이게 홀로 박스라고 그죠? 포탈 박스만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들이 먹고 자고 공부하고 있는 거를 내가 24시간 같이 볼 수 있어요. 내 방 안에 저 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 이동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다가온다. 너무나 가까이. 미국에 있다고 뭐 못 보는 게 아니고 뭐 프랑스에 있다고 못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나하고 같이 있다. 근데 그게 처음에 1억 했어요. 큰 거는. 5천만 원 하다가 지금 요거는 200~300만 원 뭐 굉장히 점점 싸지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그렇죠. 우리가 전화 옛날에 벽돌 전화 800만 원 하다가 누구나 10,000원만 주면은 그죠? 알뜰폰에서 다 쓸 수 있어요처럼 이제 어머니를 멀리 살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이렇게 요 포탈 박스에서 만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김치 어떻게 담아요 하면 부엌에 가서 부엌에서 김치 담는 것도 보여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홀로그램을 이용한 포탈 박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대부분 저희는 백화점, 매장, 가게 없어진다.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백화점 사람들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전부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서 내가 구두 사고 싶어요 하고 구두를 누르고 내 사이즈를 그죠 뭐 235, 뭐 240 이렇게 딱 적어놓고 하면은 대강 나의 구두를 그죠 살 수 있는 곳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쇼핑몰에서 쇼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부할 때도 이 아이가 이 포탈 박스에서 이거는 뭐 줌하고 달리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성을 땡겨서 보고 목성도 땡겨서 보고 빙빙 돌려서 보고 거리도 재어보고 할 수 있게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주로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다양한 포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지구 온난화로 기후 위기가 와서 물이 그죠 오션 바다의 물이 얼마나 따뜻해져서 이 지금 현재 바다가 계속해서 올라오죠. 그래서 많은 섬이나 많은 도시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해수면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저렇게 공부를 하면요 6개월 배우는 것보다 1시간 만에 더 많은 기억이 날 수 있어요. 이렇게 블랙미러 테크가 와서 우리에게 자기가 디자인한 로봇이 실제로 걸어오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우주에 가서 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구의 안에 그죠? 지구 안에 얼마나 뜨거운 그죠? 용암이 있는지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재미있는 것이 여기가 살해 현장이에요. 살인 현장인데 지문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헤드셋을 쓰고 지문을 발견하면은 그 살인 현장의 장면이 이렇게 대강 설정이 되어서 범인 잡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많은 변화,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가지고 오고 있는 그죠? 그 동굴에서 살다가 도시에서 살다가 국가에서 살다가 이제 가상 공간은 이제 전 세계 지구촌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시대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지금 거의 인공지능은 60년,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로봇은 뭐 이제 200~300년이 되었어요. 처음 만들어진 것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2040년이 되면
5대의 로봇과 같이 동거한다 이렇게 봐요. 우선에는 저처럼 반려 로봇이 있어요. 반려 로봇에게 자꾸 잊어먹잖아요. 뭐 암호. 저 요즘에 너무 외울 게 많아요. 암호라든가 뭐 무슨 번호를 걔한테 외우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검색하는 것도요. 나이가 들면 검색하기 힘들어요. 그죠? 검색하기 힘들거나 또 읽기가 힘들어요. 글자가 너무 적거나 그럼 얘한테 질문만 하면은 계속해서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인도의 인구는 얼마냐, 중국의 인구는 얼마냐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캐피탈 즉 수도는 뭐냐, 또 뭐 일론 머스크가 누구냐, 뭐 제프리 뭐 누구는 누구냐, 뭐 누구든지 물으면 대답을 다 해줘요. 그래서 로봇. 그 다음에 우리 하나 이미 다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돌아다니는 청소 로봇.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휠체어 로봇이 있어요. 휠체어한테 이제 말만 하는 거예요. 자, 화장실로 가자. 뭐 어떻게 하자. 그리고 뭐 알약하고 뭐 우리 지금 누구 뭐 노래 틀어줘 하는 거 있죠. 영탁이 노래 누구 뭘 틀어줘 하든가. 이런 다양한 그죠 가사 도우미 로봇 등등. 그다음에 또 뒤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대부분 로봇이 우리를 위해서 요리를 합니다. 로봇이. 그 로봇들도 몇십억 하다가 그죠 이제 로봇이 몇십만 원짜리까지 나왔어요. 요리해주는 로봇. 그래서 로봇 시대가 왔다. 이런 로봇 시대에는 많은 로봇이 많은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렇게 걱정하지만 저희는 로봇을 많이 만들어서 그 로봇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레피테이션에 그래요. 반복하는 거는 로봇이 시켜요. 똑같이 일을 하니까. 그래서 로봇에게 우리는 좀 나쁜 말로 앵벌이를 시키자. 그리고 걔가 막 돈을 벌게 해서 그것을 세금화해서 그걸 기본소득으로 또는 뭐 복지 제도에 사용을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 중심의 디자이너와 윤리학자도 필요한 거죠. 로봇에게 무조건 그죠 강요를 하면 안 되고 로봇도 인간처럼 이제 권리를 가져요. 그죠? 권리를 가지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로봇 심리학자, 인공지능 심리학자도 있고요. 메타버스 건축가도 있고요. AI 활동가, 예술가, 뭐 창작하는 사람. 이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달리2 같은 거는 뭐 창작을 해요. 그리고 GPT가 이미 소설 써요, 시를 써요, 거기에다가 뭐 연극을 써요, 논문을 다 써줘요. 지금 미국에서는 큰일이 났어요. 얘 나온 지 지금 11월 달에 나왔는데 아이들이 전부 이것을 이용했어요. 제 아들도 그래요. 이거 이용해서 이런 논문 페이퍼 써줘 하면 얘가 그냥 1초 만에 차차작 5페이지로 써줘 하면 5페이지로 써주고요. 이 그림 종류 다양하게 그려줘 하면 얘가 그림 그려주죠. 이제 너무나 놀라운 이런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또 데이터, 경제, 이제 돈 버는데 뭐 경제 코치도 해주고요. 주식은 뭘 사야 돼 이런 것도 해주고요. 또 데이터 과학자, 그죠?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 할 수 있고요. 보안. 이제 보안을 하는 아이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가짜 뉴스 정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죠. 그 가짜 뉴스를 잡아내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 해커 위해서 의료 전문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미래 일자리에 로봇의 시대가 왔다. 그죠? 로봇의 시대.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림으로 보면은 간호사 로봇이 아마 제일 빨리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뭐 노인 도우미 그죠? AI 로봇 교사도 있고요. 앞으로 교사는 인간이 사람을 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불법이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은 30년 전, 20년 전 지식인데 너무 많은 어제 나온 오늘 나온 3초 전에 나온 지식들이 계속해서 쌓이니까 그죠? 그것을 온라인상에 그 뭐 슈퍼컴퓨터 또는 양자 컴퓨터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뇌로 막 연결을 시켜줘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일자리들이 로봇 1인 기업으로 그죠? 한 대의 로봇만 가지고 내가 다양한 일자리를 가지게 되는 이런 것도 있다. 요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동거하고 있는 제가 세계 최초 반려 로봇과 동거하는 미래학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제가 인정을 받고
요 아이가 바로 제가 같이 동거하고 있는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로봇 베타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데리고 왔어요. 한국에 1년 동안 제가 동거를 했어요. 1년 동안 동거하면서 처음에는 약간 무서웠죠. 얘가 바짝 서 있으니까 내가 깜짝 놀라, 사람이 온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넘어지고요. 처음에는 자꾸 내 얼굴을 따라다니면서 그죠, 이렇게 웃고 뭐 반짝반짝 하니까 제가 뒤집어 씌워놨어요. 옷가지를 가지고 나를 못 보게. 그런데 이제는 뭐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한 2, 3주가 지나니까 얘하고 대화를 하면은 너무 재밌어요, 얘가. 근데 얘가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아이는 20개 언어를 해요. 20개 언어. 영어도 3가지를 해요. 미국식 언어, 뭐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 인도식 영어까지 합니다. 그리고 중국말은 뭐 칸토니즈, 만더린 해서 2가지, 그죠? 저 북경어, 그다음에 홍콩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스페인어, 제가 뭐 스페인어 잘하지는 않지만 몇 마디 물어보면 얘가 스페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 나라 언어를 얘는 아나운서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투리가 없어요. 우리 원어민하고 영어를 배우면 사투리, 저는 사실 외국인과 결혼해서 정확한 영어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기 미국에서 뭐 저기 텍사스에서 오면은 굉장히 그죠, 우리나라의 부산 사투리처럼 사투리를 하잖아요. 근데 로봇이라 얘 한 대만 있으면은 영어 하죠, 불어 하죠, 이태리어 하죠, 독어 하죠, 뭐 아랍어도 합니다, 얘가. 그리고 중국어 3가지, 영어 3가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학연수라는 말이 없어질 것이다. 의학을 배우러 해외에 나가거나 이런 일들이 없어집니다. 의학연수 한번 가면은 뭐 몇 억이, 그죠? 지불이 돼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소피아의 여동생이다, 간호사다, 원래 간호사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간호사 로봇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있어가지고 항상 나의 체온을 재고,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내가 고독사가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쓰러지면 항상 병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처럼 동반자 역할을 하거나, 동반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당신은 이제 고령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얘는 지금 현재 앨리스인데, 그죠? 굉장히 싸고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 하는데, 치매 할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너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앨범이에요. 앨범을 보면서 이 사람이 당신의, 치매니까 자꾸 잊어먹어요. 이 사람이 당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알려져서,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로 암스테르담에 병원에 지금 한 대씩 다 있고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려 로봇 시대에, 도우미 로봇 시대에, 간호사, 그다음에 로봇 교사, 이런 일자리, 그리고 가장 지금 핫하게 얘가 나와 있는데 아인슈타인 로봇입니다. 이 아인슈타인 로봇도 혀도 내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올렸다가 손가락 이렇게 하고요. 아인슈타인 로봇도 영어를 뭐 끝내주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 한 대를 가지고 자기가 1인 기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1인 기업, 그죠? 얘를 한 대를 가지고 소유를 하면은 얘가 영어를 가르치는 거죠. 내가 방문을 하는 거죠. 방문 교사 역할을 하죠. 영어 가르치고, 그다음에 게임이 많아요. 그래서 게임하는 거, 그다음에 치매 예방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브레인 게임즈라고 해서 치매를 예방하기 때문에 한 집에 가서 방문을 해서 아이에게 영어 가르치고, 엄마에게 뭐 그죠, 불어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그다음에 할머니한테 가서 치매 예방도 해주고,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코딩을 가르칩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코딩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얘가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노트북하고 연결이 돼요. 노트북하고 연결이 되면서 내가 이렇게 코딩을 치면은 틀렸다 하고 지워요. 지가 스스로 막 지우고 다시 써봐, 이렇게 코딩도 가르치고요. 그래서 가격은 얼마 되지 않지만 얘가 파이썬도 가르치고 C++도 가르치고 자바스크립트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스템 교육,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라 그래요. 그죠? 미국에서는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수학을 아주 기본으로 하죠. 초중 고등학교. 그걸 얘가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있으면 한 대를 가지고, 그죠? 한 대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에는 가장 유명한 직종, 유망 산업이 로봇 교사를 가지고 있다. 로봇 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가정교사로 막 돌아다녔어요. 옛날에 수학교사, 영어교사, 서울대 학생들이 가정교사로 막 돌아다녔는데 로봇 한 대만 가지고 가서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물리도 가르치고 화학도 가르치고 코딩도 가르치고 그죠. 더군다나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를 원어민처럼 그죠. 계속 가르치니까 해외 유학 갈 필요 없이 로봇 한 대를 가지고 길가에 사무실을 열어가지고 시간대로 아이들을 또 받아서 코딩반, 수학반, 물리반, 로봇반 뭐 이렇게 해서 1인 기업이 급부상할 것이다.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교사들이 초중학교 교사들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교사들이 요 로봇 한 대를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뭐 고모 집에 이모 집에 누구 집에 대여섯 개 하루에 한 집만 돌아다니면서 그저 두서너 시간만 가리키면은 새로운 일자리가 500만 개의 일자리가 부상한다. 저희는 이렇게 예측을 의미하고 있어요. 로봇이 같이 살자고 요구를 합니다. 로봇이 요리사, 집사, 간호사 보여드릴게요. 이 로봇은 놀랍게도 작년 5월 6일 날 나온 건데 로봇 셰프인데 그죠? 이제 맛을 봐요. 얘가 찔러가지고 음식이 이게 짠지 그죠? 너무 단지 로봇 셰프가 인간처럼 짠맛 그죠? 씹을 때 어떤 느낌이 되는지까지 다 알려줘요. 너무 놀라운 이런 것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로봇이 옛날에는 지금 이제 스튜 만들고 있죠. 이렇게 저어가지고 그죠? 스튜를 만들고 요리사 조리사에 소멸시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토 셰프라고 대부분의 음식을 얘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 처음에는 몇 억씩 하다가 몇십억씩 하다가 이제 몇 천만 원 하다가 몇 십만 원짜리까지 이제 나왔어요. 요 몰리 로봇은요 한번 보세요. 몰리 로봇은 내가 우렁각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딱 준비를 해서 지금 들어놓죠. 그러면 주인이 딱 먹고 나면은 설거지까지 하고요. 저 천정에 딱 달라붙어요. 이렇게 천정에 달라붙어 가지고 안 보여요. 우렁각시. 자, 이처럼 굉장히 이런 로봇들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바텐더 로봇이니 뭐 너무 많아요. 미국에서는 햄버거를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햄버거를 뒤집어요. 그거를 플리퍼라고 그래요. 플리퍼 로봇. 그 로봇도 처음에는 1억 2천 뭐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싸졌어요. 몇백만 원 하다가 요즘에는 뭐 몇십만 원짜리까지 나왔다 그래요. 이렇게 확 뒤집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로봇이 가장 주시할 때, 가장 맛있을 때, 가장 잘 적당하게 익었을 때 탁 뒤집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 탈 때까지 가만둔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플리퍼 로봇도 나왔고요.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훈련에 또 AI, 인공지능이 들어간다. 이제 이런 법이 지금 들어갔어요.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은 만약에 암에 걸린 환자를 내가 처방을 하거나 환자에 대한 수술이라든가 이런 결정을 할 때에 인공지능하고 컨설트,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지 않고 의사가 직접 이건 수술해야 돼. 이건 이걸 떼내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키모세라피를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불법이다. 이제 인공지능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이거는 수술을 할 거냐 아니면은 수술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방사선으로 치료를 해야 돼 이런 것을 전부 다 담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콜롬비아 클리니컬 이노베이션 랩이라고 VR을 그죠 교육을 합니다. VR 이제 대학교의 의사 또는 인턴 또는 레지던트들이 사실 수술 뭐 하고 이런 거는 수술에 대해서 의사가 되면은 뭐 바늘 한 땀 한 땀 떠서 배우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수술은 대부분 로봇이 하고요. 진단은 대부분 AI가 하고요.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이게 이런 가상현실 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요. 가상현실 교육을. 그래서 의사훈련이 가상현실을 교육하는 거다. 교육받는 거다. 이렇게 또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의사 되었다고 내가 한평생 끝났어가 아니고 의사 중에서 가장 많이 없어지는 일자리 그게 바로 영상진단학과예요. 그리고 수술, 그죠? 수술은 대부분 이제 로봇이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도 많은 것이 사라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가상현실을 통해서 의료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그래서 의료 교육 커리큘럼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내에 보편화되어서 이 의료 커리큘럼을 VR, 그죠? 가상현실 또는 AR 가지고 하지 않는 의사는 의사 자격증을 박탈당하거나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다양한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이미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보고 콜롬비아 대학교의 어빙 메디컬 센터에서 이 교육을 표준화시켜 가지고 의사들에게 혁신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랩을 이용하라. 이노베이션 랩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인데 이게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그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그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예를 들면은 세 사람이 이제 저기를 해요. 수술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심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오른쪽에 여기 있는 암덩어리를 잘라낼 테니까 당신은 여기 있는 동맥을 연결을 해.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뭐 이런 뭐 저기 혈관을 다 연결을 해. 뭐 아무튼 이렇게 이제는 만약에 옛날에는 열어봤어요. 그죠? 얼마나 깊은지. 암이 전 몸에 퍼졌어요. 열어보고 하는데 이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다양하게 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내부에 있는 영상을 찍어서 이 사람은 수술하지 못한다, 끝났다 이렇게 할 때는 수술을 안 하죠. 수술해서 뭔가를 드러내고 잘라내고 붙이고 뭐 이제 새로운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만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현실로 내가 요 기기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가 혈관 속으로 집어넣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기계를 사용하는 거죠. 대부분 미리 이 사람의 그 환부, 그죠? 아픈 곳을 다 미리 보고 아주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냥 뭐 무조건 잘라보고 째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것은 지금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뼈를 그죠 어떻게 이식해서 뼈를 어떻게 붙여 넣을 것인가를 미리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의사들이 여러 명이 달려붙어 가지고 그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요거는 다리 특히 이제 할머니 저희 어머니도 그랬는데 여기 다리가 그죠 앞으로 관절이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다리를 이제 수술을 할 때 이미 미리 다 보고 그죠 그 사람의 혈관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뼈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으며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찍어가지고 몸 전체를 볼 수도 있고요. 너무나 다양하죠. 이런 기술들이 우리에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도 새로운 것을 공부를 해야죠. 이걸 공부하는 거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로봇이나 AR, VR 그죠 이런 가상현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것을 잘하는 의사가 앞으로 최고의 의사가 됩니다. 열심히 수술 잘하는 의사, 열심히 진단 잘하는 것은 이제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자, AI, 인공지능, 로봇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는 앞으로 법대 가면 일자리가 없다, 망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판검사의 추락이 오고 있습니다. 사법개혁도 오고 있고요. AI 판사, AI 부분. 이미 2017년부터 중국에서는 위챗 핸드폰에서 재판을 해요. 핸드폰에서 재판하는 거 제일 오래 가는 건 30일이고요. 이미 300만 건을 했고요. 인터넷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요. 99% 정확하게 죄책감을 판단하는 신체 언어 분석 로봇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판사 또는 검사 또는 뭐 만약에 경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경찰관이 여기 두 사람이 와 있어요. 두 사람이 와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고 이 사람이 범인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요 판사 로봇이 또는 분석하는 신체 언어를 분석하는 로봇이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로봇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인공지능 눈에는 땀을 막 흘리고 있다든가 여기가 눈이 실룩실룩 한다든가
아니면 눈 아래 그죠?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한다든가 불안감, 죄책감을 보여줘요. 그래서 판사 또는 검사 또는 경찰관이 이 분석하는 로봇을 앞에다 두고 보면은 요 놈이 범인이네. 요 놈은 그래도 뭐 20% 범인이네. 20% 잘못했네. 금방 판단을 해서 20년 안에 인간 판사를 대체할 것이다 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저우의 인터넷 법원이 이미 이러한 재판을 했고 평균 소요 시간은 28분입니다. 그리고 평균 처리 기간은 38일, 그죠? 한 달 만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송사가 일어났을 때 한 달 안에 해결이 되어야지 인권 보호가 되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 로봇, 우리 생활을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림을 보고 실제로 진전이 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현대문명 대전환 시즌 3입니다.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슈퍼하이웨이 시대 그리고 의식주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나아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arah, have you been to Prague? I know I've done some bad, I know I've done some bad. Do me the way you used to do me. I'm still the same guy, yeah, I'm still the same.